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전라남도가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식과 정원 200명 배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공문에 명시하면서 전남도의 공모 방식의 정당성을 밝혔는데, 공문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대학을 공모 방식으로 추천하겠다, 9월에서 10월쯤 선정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남도가 공모 방식으로 의대 신설 대학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의 공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순천대는 전남도 공모에 응하지 않고 교육부 공모엔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목포대학교는 전남도의 공모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평가에는 자신 있다, 공모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 지역의 이견과 갈등은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수회담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의대 증원에 모처럼 의견을 같이 했지만 기대가 아니라 걱정이 더 커지는 건 왜일지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내일부터 열리는 제58회 여수 거북선 축제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네,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여수에서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제58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펼쳐집니다. 시작 전부터 불법 천막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네, 내일부터 여수시 이순신 광장과 선소 일원에서 이 여수 거북선 축제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축제 시작도 전에 불법으로 들어선 야시장 때문에 이 자칫 무법천지 축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수시 등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종포해양공원 일원에는 이 음식과 품바 공연 등 야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몽골 텐트 등 천막 50동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이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노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천막 곳곳에는 행정 대집행 계고서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수시는 이들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시행사 진행 방해나 국유재산 관리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방치할 시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오늘 오전까지 자진 철거를 명령하는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종포해양공원 내 종포 밤빛누리에 파전이나 돼지 숯불구이 등을 판매하는 이 업체와 품바가 집중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원을 찾은 이들의 쉼터 역할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일부 텐트들이 보행까지 방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야시장에 들어선 이 일대는 이 축제 기간 프리마켓이 설치될 것으로 예정된 지역이어서 이 정상적으로 철거되지 않을 시에는 행사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법 노점상에 대한 문제가 지역 축제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47회 거북선 축제를 겨냥해서 야시장을 열고 불법 영업을 하기 위한 천막이 무단으로 설치돼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당시 여수시는 시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서 이 종화동 이순신광장 일대에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 14채를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시는 자진 철거 계고장을 발송하고 고발 조치까지 진행하려고 했지만 영업하기 전 철거가 끝나서 이제 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외에도 여수에서 불법 야시장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여수 국동항에서 열린 전어축제도 무허가 불법 축제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고요. 당시 허가보다 많은 텐트가 불법으로 설치돼서 여수시가 철거를 진행했는데 이 시 허가 부서와 위생부서가 서로 몰랐다며 책임을 떠넘기던 탓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에도 자진 철거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제 강제 철거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역 대표 축제로 발전해가고 있는 거북선 축제는 물론이고 이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여러 축제에서 이렇게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세요. 거북선 축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축제 보존회와 이야기 더 나눠
나눠보고 민원 해결사 시간의 불법 천막 논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동부 지역의 기초의회 관련 이야기인데 최근에 일부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거나 또 다른 곳에서는 위원 구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먼저 순천시의회에서는 최근 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이 차량 압수수색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이대는 해당 의원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수색을 당한 의원은 의정활동을 빌미로 순천 시내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공갈 갈취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의원이 순천시의회 상임위 활동을 빌미로 이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을 방문해서 문제될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주겠다며 이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경찰은 제보자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최근에 해당 의원을 상대로 현장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서류와 휴대폰 등을 압수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의원이 자주 공사 현장을 확인하러 왔다는 혐의가 있는 그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아파트 입구에 공사 현장에 금품을 요구한 A씨 의원이 누구인가 민원 합의서에 합의한 905동의 서면도로 확장 공사를 방해하는 시의원을 규탄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규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의원은 지역구 공사 현장을 확인하는 일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광양시 의회에서는 결산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요? 네, 광양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시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 전직 공무원 할당 등 관례를 깨고 일을 잘하는 위원으로 구성했다는 게 광양시의 설명이지만 이 시민사회의 눈살이 따갑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최근 현직 시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전직 시의원 A씨, 시민단체 관계자 등 5명으로 구성된 2023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과거에는 결산검사위원회 전직 공무원 2명 등을 포함했지만 이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서 전직 공무원 몫을 줄이고 전문 역량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A씨 역시 시의원 이전에는 광양시에서 일한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구설에 오른 A씨는 지난해 9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1심에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이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22년 1월에 자신의 SNS에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미확정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시의회는 A씨가 결산검사위원 경험이 있는 데다가 집행부 사정에도 밝다는 점을 들어서 이쪽 배경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 공무누설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시의원이 지자체의 전년도 예산을 검토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시겠죠. 자, 마지막 소식 여수에서 들을 텐데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이 여수 시민 3명 중 1명은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여수시 또 여수 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지난해 시민 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역 기업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불만족은 23.9%, 매우 불만족은 10.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8%,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0.5%에 그치면서 이 불만족에 응답한 시민이 34.3%로 만족에 응답한 시민 8.5%보다 4배가량 많게 집계가 됐습니다. 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는 30%가량이 복지 문제를 꼽았고요. 이 환경오염 문제 등이 뒤따랐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이나 지원에 참여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률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수 산단 공장장 협의회 35개사의 사회공헌 활동 규모는 73억 원 가량으로 나타났고 이 지역 기업 및 여수 상공회에서 회원 41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규모는 11억 9,400만 원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8개 지역 공기업 또 사회공헌
공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규모는 8억 원 규모로 조사됐는데요. 이 조사를 진행한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비해서 시민들이 다소 부정적인 의식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계획적이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하고 전문적인 복지 단체나 기관과의 체계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여수의 대표 축제죠. 여수 거북선 축제 내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펼쳐집니다. 올해는 장소를 이원화하고 축제 하이라이트인 통제형 길놀이에 대규모 참가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수 거북선 축제에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여수 거북선 축제 보존회 박정명 이사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이사장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거북선축제위원장 박정명입니다. 예, 뭐 여수를 대표하는 축제이기도 하면서 전남을 대표하는 축제가 바로 여수 거북선 축제인데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1967년 제1회 진남제 행사가 시작되어 올해 58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구 여수에서는 진남제, 구 여천에서는 거북선 축제로 이원화되었던 축제가 삼역 통합으로 여수 진남 거북선 축제로 통합되었던 것입니다. 전국의 이순신 관련 축제는 탄신과 치적 행사지만 여수 거북선 축제는 우리 지역 무명 수군에 대한 위로와 중국하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 행사와 승전을 기리는 행사에서 타 지역과 다른 축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축제가 이제 악천후 속에 치러지면서 축소가 되기도 하고 파행돼서 운영이 되기도 했는데 올해는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예, 50제리 축제 때는 오후 9시부터 2mm 내외의 비가 내린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5시경부터 태풍급 광수와 비바람으로 4일간 자연재해가 발생되어 준비는 마련했으나 파행되는 50세의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어요. 계속하게 생각하고요. 작년 일을 거울 삼아 같은 일은 없을 겁니다. 각급 안전기관의 안전검사와 해당 기관의 유기적 협조로 전반적 행사 추진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적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하늘도 좀 잘 도와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예. 맞습니다. 또 축제 운영진들의 회계 처리 문제 작년에요. 이사진의 경직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제명이 되는 일도 있었고, 역대 최악의 거북선 축제였다라는 평가도 받았었는데 내부적으로도 수습에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예년부터 내려온 그 축제 운영의 문제점이 이사장과 축제위원장의 이혼했던 것과 축제 장소 문제였는데요. 작년 10월 정관 개정으로 축제를 단일화했고요.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사장님 중심으로 재편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거북선 축제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몇 명이나 축제에 참여할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올 축제에는 한 40만 명으로 추정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만 명.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예, 장소 앞서서 이원화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예. 우리 시의 지역 특성상 거리가 있습니다. 항상 축제를 치르고 나면 여천 지역을 왜 소외하는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광장의 주무대를 여천 선소 유적지의 소무대를 이원화하였습니다. 여천 쪽에는 청소년 중년층을 위한 유소년 댄스 페스티벌과 지역 문화 페스티벌,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 달콤한 밤 버스킹, 어린이날에는 전라 사수군 무예시범 등 다양한 놀이마당으로 할 것이고요. 법무대는 여수 쪽에는 개막식과 수군 출정식, 수륙 천도 고혼제, 기억예술원 공연, 전통예술 공연, 삼동 매구 백초 가장 농악 등
뭐 하던 일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거북선 가요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면은 아무래도 통제형 길놀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축제 네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원도 인원인데 뭐 특별한 분들이 참여를 또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통제형 길놀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행되는 하나밖에 없는 축제입니다. 5월 3일 저녁 6시부터 농악놀이와 각종 퍼포먼스, 길거리 행사가 실시되고 7시에 여수 시민회관에서부터 이순신 광장까지 통제형 길놀이가 진행됩니다. 20년 만에 해군 의장대와 군악대의 우렁찬 군악 연주와 패레이드가 선을 보이게 되며 여수 신을 초등학교 어린이 50명이 이순신 장군의 전통 복장을 하고 행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일 것입니다. 수군 행정도 있지만 단체별 피켓과 외적선, 고야바라고 합니다. 외적선도 출연하게 되고요. 다양한 30여 점의 역사적 작품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다문화 가족이 그 나라의 고유 의상을 입고 참여하게 되고요. 캄보디아 대사급이 참여를 합니다. 예, 역사적 호국 축제라는 정체성도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433년 전 전라자수령 진해루에서 경상도로 침략한 일본군을 정벌하기 위해 충무공 이순신은 시와 장수들과 군사회의를 열고 출정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1592년 5월 4일 최초 출병하여 위대한 승리를 이끈 진해루 군사회의가 국제 영국화하여 거북선 축제 최초 개막 공연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축제를 안전하게 마치는 것까지가 이제 완료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안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도 듣겠습니다. 네, 축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으로 생각합니다. 3,000여 명이라는 통제형 길놀이 참가자와 구경하는 시민과 관광객 참여하는 공연까지도 안전을 최우선하겠습니다. 통제형 길놀이는 여수경찰서 모범 운전자의 운영, 협체, 의용, 소방대, 자원봉사대 등 250명이 안전을 지키게 되며 행사 기간 중에 94명의 전문 요원을 이순신 광장과 선소 유적지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제형 길놀이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이 도심 구간이 또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 통제가? 네, 그렇습니다. 시민회관부터 이순신 광장까지 2, 3시경부터 이렇게 통제가 실시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의 불편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수 경찰서와 모범 운전대에서 교통 통제를 하게 되고요. 시민회관에서 이순신 광장까지 1.5km 구간에는 50여 명의 안전요원을 노선별에 따라 책임 구간을 정하였습니다. 51개 단체도 지원봉사들이 따라가게 할 것입니다. 소방과 의료기관에도 협조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모쪼록 잘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뭐 많은 분들 축제에 네. 참여해달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1967년 시작된 진남제는 1592년 우리 여수의 호국 선조들의 생활 재현이며 이러한 재현 속에 호국예술 혼이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지역민이 임진왜란 전장에서 용감히 싸우다 장렬하게 하신 2천여 명의 영민의 후손들이 무명 수군에 대한 재해와 임난을 승리로 이끌었던 무명 수군들을 기리기 위한 축제입니다.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순신 광장과 선조 유적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북선 축제 역사상 가장 많은 작품과 가장 많은 통제형 길놀이 행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새롭게 거북선 축제가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에 노력했습니다. 행사에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모쪼록 끝날 때까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 거북선 축제 보존회 박정명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MBC 라디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이번 주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 해볼 텐데 요즘에 아이들이 주로 걸리는 감염병인 수두가 유행이라고 해요. 근데 감염 연령대가 높아져서 비상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혹시 수두라는 감염병에 걸린 적 있으세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릴 적이어서 뭐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예, 이게 예. 한 번 걸리면은 면역이 생겨서 괜찮다고는 하는데 이 수두라는 게 이제 온몸에 열이 나고 온몸에 또 물집이 잡히는 전염병이거든요. 네. 그 호흡기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인데 법정으로 2급 감염병이고 주로 4월부터 6월 사이에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딱 지금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음. 이 수두가 보통 영유아랑 초등학생 저학년 이런 학생들에게 조금 유행하는 그 감염병인데 네. 최근에는 중학생과 그다음에 성인들 사이에서도 좀 감염되는 사례가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지난주에 그 여수의 한 중학교에 이제 중학생이 수두 의심 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문자가 갔더라고요. 학교에서요. 예, 의심 환자가 있으니 이제 다들 그 예방을 좀 해야 된다. 손 씻기라든지 이런 생활 이제 방역을 좀 지켜달라는 안내 문자가 와서 살펴봤더니 수두 환자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2월부터 꾸준히 늘기 시작해서 이달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한 2,300여 명이 감염됐고 총 누적 환자는 한 8,000명 정도. 그다음에 전남에서도 지금 400명 가까이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인도 그 감염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성인 같은 경우는 이 수두에 감염됐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뭐 열도 나는 건 당연하고 물집 잡히는 것도 당연하고 그다음에 걸어 다닐 때마다 통증을 느낄 정도로 이게 약사분이 해주신 얘기거든요. 걸어 다닐 때 이제 통증을 느낄 정도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성인일수록. 되게 심하게 아픈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상황은 아직 그 정도로 이렇게 조금 작년이랑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은 아니래요. 작년이 오히려 더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이제 코로나19 이제가 조금 완화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좀 느슨해지면서. 그렇죠. 방역 조치 좀 느슨해지고 그래서 마스크도 안 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에 침투하는 면역력도 낮아지고 그랬죠. 생활수칙 준수도 저희가 조금 늦은 틈을 타서 이런 감염병들이 조금 유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많았고 올해도 지금 제가 6월까지 유행하는 감염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5월 초에 이제 들어섰고 다음 달까지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뭐 손 씻기 잘 하고 이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침을 하고 난 뒤에는 무조건 손 씻는 게 좋고 그다음에 네. 본인이 조금 취약하거나 기침 증세가 있다고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주위 분들한테도 좋겠죠. 예. 그다음에 또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 그러니까 이게 돌 때 맞는 필수 접종이거든요. 수두 예방 접종이. 근데 이 사이에 혹시 못 맞았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12세 이하 어린이일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전기차 충전 화재 관련 취재를 또 하셨어요? 네, 요즘 전기차 정말 흔하잖아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너무 많잖아요. 예. 그 전국적으로 3월 기준 전기차 보급률이 55만 대 정도 되더라고요. 이 늘어나는 전기차만큼 화재 건수도 그만큼 늘고 있잖아요. 뉴스에서도 좀 자주 볼 수 있었던 접할 수 있었던 화재인 것 같은데 네. 이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한번 불이 나면 열폭주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배터리 온도가 막 1000도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폭발하는 그런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이 전기차 화재 진압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열폭주 현상도 있지만 주로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그러네. 연쇄적으로. 그렇죠. 예, 주변 차에도 옮겨 붙고. 그렇습니다. 옮겨 붙기도 하고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서 힘들어요. 맞아요. 그 호수로 이제 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제가 오늘 취재를 했던 곳은 순천이었는데 순천의 한 아파트는 지하에 있던 전기차 충전소 20대를 이제 철거하고 지상에 30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아직 전남에서는 없긴 한데 인근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했어요.
지상화하는 것을요? 네, 지하에 있는 그렇구나. 것을 지상으로 옮길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 도청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부터 옮겼더라고요. 지하에 예. 있는 거 지상으로 옮겼고, 그다음에 인근 전북의 정읍시가 있잖아요. 이 정읍시 같은 경우는 그 공동주택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옮기는 일부 비용을 또 지자체가 또 보전을 해주는 지원을 해주고.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화재 취약성 때문에 아무래도 지상화하는데 지자체들이 다 행정력을 좀 모으고 있는가 보군요. 예. 그리고 소방청에서도 그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있는데 전기차 수가 이제 늘어나고 화재도 그만큼 발생하다 보니까 이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그 지상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뭐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어디까지 공고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이제 좀 지키려고 하는 이런 공고 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지자체들이 생기고 있고 전남은 좀 아직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왜냐하면 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에 지상 주차장이 없어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조금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해결을 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에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수 대표 관광지이죠. 해양공원 내에 불법 노점상들이 점거했어요. 네, 이 불법 노점상들은요, 점거당한 곳이 바로 해양공원 중심지인 장군도와 돌산들교가 보이는 여수 밤바다 종포 밤빛누리 조형물이 있는 곳입니다. 예. 이곳은요, 이순신 장군의 12자루 칼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종포 밤빛누리가 자리해서 의자에 앉아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여수의 야경을 즐기는 명소였습니다. 그런데 불법 노점상들이 이 산책로를 불법 텐트로 무단 점거하면서 시민들은 통행 불편을 호소하고 인근 상인들은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음식 팔고 뭐 물품들 팔고 이제 이런 네. 텐트들 뭐 행사장 가면 늘 이제 잘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여수시가 지난 30일에 개도장을 붙였다고 들었어요. 오늘 오후에도 뭐 큰 변화 없이 불법 노점상들이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 직접 다녀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오후에 다녀왔는데요. 여수시가 오늘 오전 10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대지평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노점만 철거했을 뿐 한 20개 동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텐트들마다요, 여수시가 붙여놓은 행정 대집행 계고서가 이게 보이지 않게 뒤집혀져 있었어요. 심지어 오후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닫혀있던 천막을 열고 음식 조리를 시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이 얼마 전까지 시민들이 바다를 보며 앉아서 쉬고 휴식을 취했던 종포 밤빛누리 대형 야시장이 돼 있었는데요. 이 음식 메뉴가 적힌 대형 현수막 있잖아요. 이것이 조형물 끝에서 끝에까지 다 걸려 있더라고요. 또 밤바다 버스킹 장소는 품바가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로 인해 시민들을 위한 의자와 탁자들이요, 식탁보가 덮인 불법 노점상 식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산책로 양 옆으로 세워진 불법 텐트로 보행도 힘들고 여수 밤바다와 맞지 않는 노점 텐트들이 설치돼서 보지도 좋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 얘기 들어보시죠. 안 좋죠. 아무래도 여기가 포장마차가 있던 건데 그래도 미관상 안 좋아서 저리 옮긴 거잖아요. 그 여기 상가들은 저거란 얘기인데 다 점령을 했네. 여기 이제 행사 기간에 사람 많이 다닐 텐데 굉장히 번잡하고 그럴 것 같은데 관광객들이 오셔도 좋게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예전에 왔을 때랑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그 트로트 틀어놓고 크게 별로.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가 그러니까 저쪽에 관심이 안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기 아예 없으면 이제 공간에 여유 있어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조용하게 버스킹하는 그런 분위기가 딱 돼야 되는데 저기 있다 보면은 시끄럽고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안 지나가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 다니도 못하게 해놓고 아주 불편해. 지금 뺑뺑 돌아다니잖아. 해도 사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놔야지. 많이 불편해. 시끄럽고 밤이고 뭐이고 불편해. 거기 다 앉고 그래야 되는데 왜 거기에 장사들을 다 허락해줘? 계속 장사하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고 막 뭐 만들려고 그러고 막 하고 그러고 있던데.
저도 어저께 저녁에 좀 놀러 가봤었거든요. 아, 네. 마침 또 있는 거예요. 네. 보니까 뭐 품바, 먹거리, 뭐 액세서리, 건강식품, 뭐 타로, 캐리커처 뭐 있을 거 다 있더라고요. 네. 예, 인근 상인들 불만 있으실 만해요. 맞습니다. 인근 상인 대부분은요, 이 노점상들이 여수시의 허가를 받고 설치한 야시장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규모가 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워낙 많은 수가 한꺼번에 들어와 불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여수시에 민원을 제기할까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인근 시민들은요, 인근 상인들은요, 거북선 축제 하나만을 보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런 불법 노점이 생기면서 며칠 되지 않았지만 영업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손님들이 불법 노점을 이용하고 불법 노점들의 차량으로 인해 이 주차 문제가 생기고 밤 늦게까지 노래를 틀어놓은 탓에 소음 피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요, 여수시가 상인들을 위한 신속한 철거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 잦은 철거를 기다리는 2, 3일 동안 이미 피해를 본 건 시민과 상인들이 하고요. 또 불법 노점들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인들 얘기 들어보시죠. 네, 어제도 장사하고 계속 한 3일 됐어요. 지금 한 설치한 지가. 언제나 물론 당연히 시에서 그냥 하는 줄만 알고 있죠. 여수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여수 경제를 다 죽여놓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고 장사를 하는 건데 1년 내내 장사 안 돼가지고 소상공인들은 죽어나는데 다 막 거기가 뭐 안 파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 몰리지 여기 장사 되겠습니까? 안 되지. 뭐 조금만 있으면 뭐 길가에 뭐 내놓으면은 내놨다고 뭐라 하고 뭐 어친다고 들여라고 그러면서 왜 저렇게 쫙 그냥 펼쳐놓고 있는데도 말 안 하냐고요. 아 계속 어제도 밤새 장사했어요. 사람들이 그것도 각설이가 있고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그거 가서 전부 다 주셔서 사람 안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 얼른 치워야죠. 그러면 시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장난 아니라 어저께도 그랬어요. 손님이 들어오다가 야 저기 뭐 판다. 그러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게 완전히 막 노래를 부르고 호객행위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웃긴 게 여기가 지금 시민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벤치들을 전부 다 감싸가지고 저렇게 천막을 설치를 했어요. 예, 뭐 여수시에서 뭐 철거를 하든 말든 지금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수시에서는요, 계속해서 잦은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를 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속을 빤히 아는 듯 불법 노점들은 자리를 정리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요, 거북선 축제가 시작되면 이곳에서 거북선 축제 행사 중 하나인 프리마켓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행사 전까지 철거를 하지 않으면요, 이 제대로 된 행사 진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이 거북선 축제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의 객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예약 3시간 전 식당 100인분 취소 통보한 단체의 이야기입니다. 예. 경기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가 행사를 위해 한 식당에 100인분의 식사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이 알려져 논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약 3시간 전에 100명을 취소했다. 그쵸.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쵸. 구체적으로 이야기 주실까요? 네, 어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요.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3월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 측으로부터 100명 식사가 가능한가, 메뉴는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 문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이들은 사전 답사차 식당을 방문을 해서 직접 음식을 먹어보고 4월 26일 100여 명분의 표고탕수, 잡채 등의 약 250만 원 상당의 메뉴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 당일에 갑자기 단체 관계자들이 방문하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식당을 찾아가서 갑작스럽게 다양한 요구를 또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VIP가 참석을 하게 됐다면서 식사를 하면서 의전 행사를 해야 한다면서 테이블과 칸막이 배치를 좀 고쳐야 한다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칸막이를 가리고 뭐 등지고 앉아 밥을 먹냐, 행사 대여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요구에 A씨는 테이블 칸막이는 별로 높지도 않고 바꾸지 않아도 그냥 식사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거절을 했다고 해요. 이로부터 몇 시간 후 A씨는 체육회 책임자에게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일날. 이유는 요구한 대로 자리를 바꿔주지 않아서였습니다.
예, 당일 3시간 전에 100명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을 다 만들어 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준비된 100인분의 음식이었습니다. 예. A씨에 따르면 원래 예약금을 받아야 했지만 사전 답사까지 와서 음식을 먹어보고 한 것으로 봐서 취소 가능성은 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A씨는 뭐 100명을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 장을 미리 다 봐놓고 아침에 쌀도 씻어 불려놓고 뭐 잡채에 들어갈 재료 또한 준비를 다 해두고 메인인 버섯불고기 또한 끓여뒀다고 전했습니다. 예. 하지만 주최 측에서는 음식값은 배상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결국 주인 A씨는 울면서 음식을 버려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A씨 주장에 대해서 주최 측은 장애인 행사라 뭐 그런 배치가 안 된다고 당일 말씀을 드렸다. 보통의 식당은 현장에서 협의로 배치를 바꿔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예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라며 오늘 A씨를 찾아가서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예, 뭐 식당에서도 행사를 할 수는 있겠고 그에 따른 배치나 뭐 자리 신경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참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을 찾겠다는 건지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뒤늦게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예. 또 남양주 시청 게시판에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또 글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약금 제도가 있는 것이고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업체 측의 노력들이 또 있는 거겠죠. 예. 뭐 개인 한 명도 노쇼로 인한 뭐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100명 단위로 노쇼를 해버리면 피해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뉴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쿨 앤 더 갱의 노래입니다. No Show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In my life there was a chance to believe in someone new. We waited for the perfect day. You and I would slip away, become one inside our dreams. Oh, but I stood in the falling rain. You never showed, never came. I stood in the falling rain. You never showed, never came. No show. You never showed, never came. You said your love was strong for me. I must face reality. I believed and called your name. Oh, you never came. Now I'm alone on my way home. Just a fool who played the game with the love I thought I knew. Oh yes, I stood in the falling rain. You never showed, never came. I stood in the falling rain. You never showed, never came. I stood in the falling rain. You never showed, never came. I tried to hide my emotions, but my lips kept on saying your name. 네,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주 이 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쿨 앤 더 갱의 노쇼 듣고 오셨고요. 다음 이야기는요. 네,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어린이날이 이번 주 일요일로 다가왔고요. 이어서 6일에는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고 바로 이어서 8일 어버이날까지 뭐 우리 아이 있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자식은 자식대로 신경이 이래저래 많이 쓰이는 그런 달입니다. 네. 저는 연휴 전후에서 그때 결혼기념일 있으시지 않으세요? 7일입니다. 징검다리가 아주 그냥 제대로
계속 6, 7, 8 아주 네. 바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좋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날도 있으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겸사겸사 가족들 뭐 얼굴도 보고 챙긴다 싶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 어버이날은 식사하고 용돈 선물 드리고 그렇다 쳐도 우리 아이들과 보내는 연휴에는 어떤 시간으로 또 콘텐츠를 채울지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놀아줄 거냐? 그쵸. 어디 갈 거냐? 그쵸. 아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정의 달에 열리는 다채로운 행사들 준비했습니다. 아주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서 또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 행사들 소개해 드릴 텐데 어디부터 가볼까요? 먼저 광양입니다. 전남 도림미술관 가시면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오오 어린이날 미술관 행사를 주제로 뭐 드로잉 체험, 그림 일기쓰기, 풍선 아트, 탭댄스 등의 행사가 펼쳐지고요. 네. 또 토요일에는 광양시청 앞 시민광장에서도 잘한다 잘한다 우리는 잘한다란 주제로 경찰 소방 체험과 함께 매직쇼 등이 열린다고 합니다. 또 순천에서는요. 크게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천 그린 광장에서 우주 순천 이게 줄임말인데 우리가 주인공 순천에 반짝이는 수천 개의 꿈 큰 잔치라는 뜻입니다. 이런 주제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로봇과 드론 등 18개의 체험 부스부터 명랑운동회, 버블 공연 등이 펼쳐진다고 해요. 또 우천시에는 팔마체육관으로 장소가 변경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러게요. 주말에 뭐 비가 조금 들어있는 일기예보도 있긴 하던데 뭐 토요일까지 막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화요일 오전까지 비 예보가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네. 우산 챙겨 다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흥에서는 우주항공 축제 개막해요.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제14회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열립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고흥이 이 우주도시 이미지를 잘 쌓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민들 사이에서 좀 가볼 만한 입소문나는 이런 축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이죠. 예. 우주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뭐 볼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지역 정체성과도 연결된 중요한 축제인 만큼 좋은 반응을 또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수도 있어요. 네, 여수에서는 어제부터 GS칼텍스 예울마루 위크가 시작됐습니다. GS칼텍스 예울마루 개관을 축하하기 위한 페스티벌인데요. 이번 가정의 날 연휴에 특히 진행이 됩니다.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장도 일대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 금, 토, 일 화려한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일은요. 7시에 모던 록밴드 몽니 아시죠? 몽니의 공연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돗자리 하나 가져가셔서 공연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토요일, 일요일에는 장도 가족 소풍 등을 주제로 한 참여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열리는데요. 뭐 어린이 인형극, 마술쇼, 동화 구연, 페이스 페인팅, 뭐 어벤져스 포토존 등 즐길거리가 참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아이들과 뭐 여수에 계신 분들은 장도로 소풍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들으시고 한숨 놓으셨을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는 여기 가야겠다. 가면 되겠다. 이번에는 또 네. 잘 또 갔다 올 수 있겠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정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우리 보물 같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라고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막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아침에 눈 뜨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그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겨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단체 사진 속에는 망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내 어린 너무나 짧아.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